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40대입니다. 저희 남편은 사남 2녀 중에 장남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모두 타지에서 살고 바로 밑에 동생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요. 저희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맞벌이 중입니다. 솔직히 합가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엔 다른 사람들처럼 분가로 신혼을 시작했는데 결혼하고 만 2년이 되던 해 전세가 만기되어 이사를 가야 하던 그 시기에 아버님께서 많이 편찮으셨고 시댁의 경제 수입이 없어지게 되자 자식들이 십실반 모아서 시부모님의 생활비를 지원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도 그리 건강하신 분이 아니라 결국엔 저희 부부가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는 대신 시댁으로 합가를 하게 되었던 거죠. 당시 시동생들도 시누이들도 모두 타지에 있었기에 시댁과 30분 거리에 살던 저희가 합가를 하는 게 당시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때의 그 선택을 너무나 후회하지만 그땐 남편이 큰 아들이라는 이유로 제가 맏며느리라는 이유로 그랬었네요. 결론적으로 6년 정도 시아버지 병수발을 했었습니다. 병수발이라고 해봐야 낮엔 직장 다니고 저녁으로 좀 보살펴 드리고 주말엔 기저귀까지 제가 다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죠.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제 부모여도 하기 쉽지 않았는데 시부모님을 그것도 시아버지를 제가 케어하려고 하니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머님은 몸이 약해 아버님 건사를 하실 수도 없었고 남편은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 직종이기에 저를 대신해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말만이라도 다른 형제들이 한두씩 번갈아 와서 돌아가며 함께 케어를 해달라고 했지만 다들 이유도 사연도 각각이라 처음에 한두 번 아버님 케어하고는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라고 무슨 대단한 마음이 우러나서 했겠어요. 그저 착하고 고마운 우리 아버님이 그러고 계시니 그게 안타까워 수발을 했습니다. 요양원에 모시는 게 맞았을 텐데 모두들 반대하기도 했고 때마침 나오는 요양원들의 사고들에 저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제가 제 팔자 자처한 것이지만 그렇게 아버님 수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좀 편해지나 했는데 뒤이어 어머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어머니도 제가 집에서 모셨습니다. 큰 시동생은 제가 평일에 직장을 나가니까 형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한테요? 아, 무슨 이야기인데요? 제가 생활비를 조금 보태드릴 테니까 직장 그만두시고 집에서 어머니를 모셔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낮에 혼자 계시는 게 신경이 쓰여서요. 거동도 불편하신데 넘어지시거나 다치실까 걱정도 되고. 아,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다가 엄마가 더 다치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도련님이 오셔서 어머니를 돌보세요. 아니면 요양원을 알아볼까요? 제 이야기에 시동생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였고 어머님은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정작 모시는 사람이 힘들다는데 그저 저한테 의무를 다하라고 하니 솔직히 기가 막혔습니다. 시어머니 수발을 드느니 일하는 게 더 낫긴 하잖아요. 돈도 벌고. 하지만 그 무엇보다 모르면 몰랐지 아버님 때 수발 경험이 있어서 두려웠습니다. 단 무엇보다 기저귀 가는 게 너무 힘들었었고 어머님 때도 기저귀를 갈게 되자 그 고통이 더 심해져 스트레스로 불면증까지 왔었거든요. 결국 남편과 상의 후 어머님을 요양원으로 모시자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말이 많았지만 결론적으로 다른 형제들은 모두 다 찬성을 했어요. 딱 한 사람만 빼고요. 바로 남편 아래인 큰 시동생이 반대를 했습니다. 형, 어떻게 엄마를 요양원에 모신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 그건 아니잖아. 우리 엄마잖아. 우리 엄마는 우리 어렸을 때 다 똥기저귀 갈아주면서 키웠는데 왜 자식들이 되어서 그걸 못한다고 하는 거야? 엄마는 우리 여섯을 키웠어. 우리는 엄마 한 명을 케어하면 되는 거잖아.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는데 어머님을 모셔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을 하니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화도 나고 그래서 도련님,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거면 도련님이 모셔봐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할 수야 있겠죠. 그런데 기억 없는 수발? 그거 부모 자식 간이라도 힘든 거예요. 저는 제 친부모님도 아닌데 아버님 때부터 하고 있는 거라고요. 다들 저에게 말로만 수고한다, 고생한다 했지. 언제 한번 와서 어머님과 아버님 수발 들어봤어요? 간호해봤어요? 맨날 핑계만 대고 입으로 공치사 하는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도련님이 모시고 가세요, 그러면. 네, 제가 모시고 가죠. 형수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진짜 냉정하다. 친부모님이라도 그러셨겠어요? 그러면 친부모님인데도 왜 다들 안 돌보시는데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우리 엄마, 제가 모신다고요. 그리고는 어느 날 큰 시동생이 어머님을 모시고 가더라고요. 그 일이 벌써 2년 전 일이네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큰 시동생이 어머님을 모시고 가고 얼마 뒤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님은 돌아가신 뒤였고 어머님은 그러고 계시니 상견례도 없이 어느 날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동서와는 왕래가 딱히 없었어요. 딱 2번 봤습니다. 어쨌든 저로 인해 남편과 시동생은 남같이 살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저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시댁 식구들 사이에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아픈 시어머님 쫓아내어서 동서가 모시고 있다고. 현재 저희 어머님은 많이 호전이 되어 어르신 유치원에 다니십니다. 명절 당일 빼고 주말에도 가신다네요. 항상 동서한테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되돌리기에 너무 멀리와 버려서 이젠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얼마 전 동서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기 더 이상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어머님 좀 모시고 가라고 하더군요. 보아 아닌 시동생이랑은 의논하지 않은 것 같고 동서 본인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형님, 저 너무 힘들어요. 어? 어머님 모시는 건 말이에요. 아, 그렇지? 저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어머님 모시는 건 너무 힘들어요. 제가 2년 모셨으니까 이제는 형님이 좀 모셔가세요. 내가 모셔갈 순 없을 것 같아. 네? 왜요? 나 일하잖아. 어머님을 오롯이 모실 수 없어. 하지만 동서, 내가 한 달간만은 어머님을 모실게. 네, 그렇게라도 부탁드려요. 솔직히 그 순간 별의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욕은 욕대로 다 얻어먹고 그렇게 죄인을 만들더니 이제 와서 모시고 가라니 내 마음이 흔쾌히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서가 같은 여자로서 힘든 것 같으니 한 달 정도 봐드린다고 했습니다. 대신 그 다음은 서방님이랑 의논을 하라고 했죠. 서방님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이후 동서는 이후 어머님은 저희 집에서 한 달간 모시게 되었고 다시 동서네로 가시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계속해서 제가 어머님을 모시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형님, 전 2년이나 어머님을 모셨는데 동서, 나는 그 전에 아버님을 6년 모셨어. 그리고 처음에 어머님은 내가 모셨었는데 서방님이 나보고 일까지 그만두고 어머님을 돌보라더라고. 우리 가게 경제도 있는데 내가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서 일을 그만둘 수는 없다고 했더니 서방님이 어머님을 모시고 간 거야. 난 이미 죄인이 되었으니 이제 와서 어머님을 모실 수는 없을 것 같아. 효자 아들이 계속 모시라고 해.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형제들, 친인척들한테까지 제 욕을 했더라고요. 형제들도 저에게 돌아가며 문자 전화를 해서 어떻게 맏며느리가 되어서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는데 그래요. 큰 동서는 제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작은 동서들도 시누이들도 저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큰 동서가 어머니 모시는 문제로 몇 번을 더 이야기하기에 동서, 나도 아버님을 모셔봤기 때문에 동서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래서 동서에게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어머님을 맡긴 것도 아니고 서방님이 동서 남편이 모시고 간 거야. 왜 나한테 이래? 그이가 모시고 왔을지언정 형님네가 큰아들인데 맞이인데 모시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동생들은 딱히 명분이 없지만 형님네는 맞이라는 명분이 있잖아요. 내가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동서, 어머님 집도 지금 동서네가 깔고 앉아서 살고 있잖아. 그거 모르는 거 아니지? 서방님이 어머니 모셔가고 난 이후에 우리 보고 집 구해서 나가라고 했어. 자신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산다고. 어머님한테는 익숙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집 비우고 나온 거야. 그래서 어머님 댁에 들어가서 살면서 명의도 서방님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동서네가 모시는 게 맞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리고 난 일을 하면서 애들 건사해야 하기에 어머니까지 살필 겨를이 없어. 지금 상황은 동서네가 어머님을 모셔야 하는 거라고. 형님이라고 절 가르치려 들지 마세요. 총각인 우리 남편이 어머님 모시고 살 때부터 알아봤어요. 형님이 오죽 힘들다고 했으면 제 남편이 총각 때부터 어머님을 모셨겠냐고요.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남자가 혼자서 그것도 아픈 엄마를 동서에게 전 이미 나쁜 사람입니다. 이 문제는 저와 남편에서만 대응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다른 형제들에게도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하나같이 요양원에 모시는데 동의를 했으니 더는 관여를 하지 않겠다고 하며 발을 빼더군요. 제 입장에서 보면 그래 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것으로 동의를 하는구나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자신들을 낳아준 엄마에 대한 이야기에 한 발 물러서서 반간자적인 입장을 보이는 태도가 의아했습니다. 결국 큰 시동생만 어머님을 요양원에 못 보낸다며 한바탕 난리를 쳤고 정작 어머님을 돌보는 사람인 동서는 화가 나서 그 화풀이를 저에게 해대는 거였죠. 큰 시동생이 결혼을 하기 전에 이미 어머님을 모시는 문제로 저희와는 사이가 대면대면했기에 몰랐었는데 이번에 시누이들에게 들어보니 큰 동서가 시집 올 때 큰 시동생이 조건을 하나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생활비는 얼마든지 넉넉하게 줄 테니까 회사에 다니지 않으면서 살림만 하고 어머님을 모셔달라고요. 그때 큰 동서가 좋다고 오케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 놓으니 자신의 남편에게 큰 시동생에게 더는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이제 어머님을 부양하는 문제는 해결이 되었구나 하고 마음을 놓고 있던 찰나 큰 동서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제가 쉬는 휴가일이었어요. 저희 달콤한 휴가를 방해하는데 솔직히 동서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마지막으로 형님하고 정말 심도 깊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나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눌 사이인가? 못 나눌 사이도 아니죠. 그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 말이에요. 어머님 이야기는 지난번에 끝난 거 아니야? 왜 또 어머님 이야기를 꺼내는데? 형님은 끝났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아니라서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속은 것만 같아요. 제가 그 사람과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어머님은 정말 많이 아프셨어요. 그럼 그땐 발병하신 지 1년이 갓 되었을 때이기도 했고 처음엔 더 안 좋으셨으니 아무래도 그랬겠지.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제 살살 거동도 하시고 음식도 곧잘 드시고 그래. 그래서 나한테 어머님의 현 상태를 이야기해 주려고 만나자고 한 거야? 그게 아니라 결혼할 당시에 제 계산대로라면 어머님은 작년쯤 돌아가셨어야 해요. 그런데 점점 조금씩 좋아지고 계시잖아요. 그야 동생 정성이 어머니께 닿으니 호전이 되신 거겠지. 그리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야 한다고? 어떻게 살아계신 분을 두고 나아지고 계신 분을 두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형님, 형님 일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내 일이 아니라서가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의 어머니시잖아. 사람이 도의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실 때가 되었는데 돌아가시지 않는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정말 저는 매일 하루하루가 고통이에요. 이 생활을 온종일 매일 2년을 꼬박해 보시라고요. 나도 했어. 나는 6년이나 했다고. 아버님 6년, 어머님 반년.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또 그 말씀이에요. 형님도 해봤다?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서방님이 전혀 안 도와줘? 혹시 오롯이 동서 혼자 다 하라고 해? 밤이랑 주말에는 그 사람이 하긴 하지만 어찌 되었든 전 매일매일 일하고요. 그러면 동서는 나보다 낫네. 동서가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이는 이른 새벽에 출근하고 주말에도 출근을 하거든. 물론 그렇기에 돈을 잘 벌어오지만 대신 살림도 육아도 부모님 부양도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못해. 그래서요? 나는 회사를 다니면서 살림도 육아도 부모님 부양도 혼자 다 했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그래도 나는 내가 모시기로 한 이상 내 몫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어. 그래서 지금 형님이 그만큼 했으니 저도 그만큼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말이 아니야. 나는 내 상황이 그렇기에 나 스스로가 그런 삶을 살았지만 동서가 지금 놓인 상황들이 싫다면 내가 아니랑 서방님이랑 상의해야 한다는 거야. 형님, 그 사람 성격 모르세요? 내가 서방님 성격을 알면 뭐? 달라져? 지금 나보고 먼저 나서서 어머님을 모시겠다 그래 달라는 거야? 그런 헛꿈은 꾸지 마. 그럴 일은 없으니까. 아니면 동서가 나서서 요양원을 모신다고 해. 2년 전 그날도 서방님을 제외한 모든 자식들이 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시자는 것에 찬성을 했었어. 단 가까운 데 모시고 자주 찾아뵙자고 말이지. 그런데 서방님이 싫대. 안 된대. 우릴 모두 벌레 보듯 하더라고. 그렇게 서방님이 모시고 간 뒤 동서랑 결혼을 하더라고. 내가 알기로 동서에게 어머님을 부양하고 지내야 한다고 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억울해? 스스로 만든 상황이야. 괜히 다른 사람에게 이러지 마. 그래봐야 나도 동서도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이고 며느리고 결국엔 남이야. 남편이랑 해결해야 하는 일은 남편하고 해결을 봐야지. 나한테 이러지 말라고. 이 문제에 내가 대안이 될 수는 없어. 솔직히 처음엔 동서가 안타깝기도 했었어요. 저도 동서도 며느리인데 시어머니 병습을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요. 작은 동서들도 시누이들도 그 문제는 큰 시동생 내서 1차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우리들이 어떻게 해도 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다고들 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찌 되었든 가까운 요양원을 모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큰 시동생은 결세 반대하며 어머님을 모시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제가 너무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둘이 알아서 하게 놔두라면서요. 그런데 저희들끼리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큰 동서가 작은 동서들과 시누이들에게 전화를 해서는 맞이가 되어서 어머님은 모른 척한다. 어머님이 큰 며느리 불편해서 다시는 그 집에 안 가려고 한다. 대체 모시고 살 때 뭘 얼마나 함부로 해댔기에 어머님이 이러냐 등등. 사실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에요. 그간에도 서로 몇 번 본 적이 없는데 저에 대해 그렇게 불만들을 표출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 서로 통화를 하며 그런 감정들을 주고받았더니 썩 유쾌하지만은 않더라고요.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큰 동서는 자신이 직접 보지 않았기에 제가 아버님을 모신 기간들을 아픈 부모님 모신다는 것이 어떤 건지 자신도 안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넘어갔지만 아버님은 정말 제가 똥기저귀 수발까지 들었었거든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과까지 다녔었는데 어머님은 제가 모시고 있고 시동생에게 가시던 그 해에만 기저귀를 하셨었지 이후에는 다시 거동이 가능해지시며 그나마 기저귀는 안 하시는 건데 아무리 부모님 모시는 건 매 한 가지라지만 제가 더 악조건의 부모님을 모셨다고 말할 수 있기에 저는 동서에게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결국엔 본인이 선택한 삶이잖아요. 제가 그 삶으로 등 떠민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 탓을 할 사람이 필요하니 저를 끌어들인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론 내가 어머님 요양원으로 모시자고 한 게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일인가 하는 생각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더라고요. 결국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동서는 형제들은 물론이고 동네방네 제 욕을 얼마나 하고 다녔는지 어떤 이는 그 당사자가 저인지도 모르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귀 닫고 살아야 할까? 아니면 또 한 번 시끄러워져 지더라도 결판을 내야 할까 싶던 찰나 주말 오전 도수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인데 우연히 길가에서 큰 동서를 만났습니다. 같은 동네는 아니어도 관공서며 대학 맡으며 상업치고
종종 마주칠 때가 있는 거리에 살고 있는데 그간은 한 번도 길에서 마주친 적이 없었는데 그날 딱 마주친 거예요. 서로 감정이 그리 좋지 않기에 그냥 짧은 인사를 하고 스쳐 지나가려는데 그 순간 저에게만 정확히 들리도록 아, 재수없어. 부모도 버리는 주제에 잘도 돌아다니네. 라고 하는 겁니다. 대체 제가 나한테 왜 그러지? 내가 계속 참아야 하나? 기분이 나쁜데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을 했냐고 하니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퉁명스럽게 네? 제가 뭐요? 나한테 재수없다고 하지 않았어? 아, 다 들었으면서 뭘 되물어요? 다시 듣고 싶어서 그래요? 아, 재수없어. 그간 내가 도인이다. 동서도 힘들어서 그랬겠지라고 생각을 하며 참고 참아왔는데 그 순간 인내심이 뚝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잠깐 기억이 없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동서에게 저벅저벅 걸어가 동서의 뺨을 양쪽으로 올려쳤더군요. 저의 행동에 당황한 동서도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는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동서, 스스로 선택한 삶이 잘못된 것 같다고 해서 남의 탓하지 마. 나는 동서의 결혼에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고 어느 날 보니 둘이 결혼해 있었어.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싫고 힘들어도 탈피하고 싶다면 네 남편이랑 상의를 하라고. 한 번만 더 나한테 이랬다간 그 머리털을 다 뽑아버릴 줄 알아. 그리고 나에 대해서 험담도 하지 마. 결국엔 다 내 귀로 들어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라고 말하고 돌아서서 집으로 왔습니다. 정녕 말 안 듣는 사람에겐 내가 약인 건지. 그 일 이후로는 제게 어머님 부양 문제로 연락을 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제 이야기가 제 귀로 흘러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바로 아래 동서라 서로 잘 지내면 가장 잘 지낼 수 있는 사이일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미 그러기에는 아주 많이 늦은 듯합니다. 서로 잘 지내기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각자 알아서 살면 그것으로 되었지요. 저는 다른 형제들에게도 딱히 서운한 감정도 없어요. 결혼했을 당시 시댁으로 들어간 것도 결국엔 제가 선택했고 그들이 바빠서든 멀어서든 직접적으로 부양하기 힘들다고 의사를 표현했으니까요. 그리고 돈으로 대신해서 시부모님에게 들어가는 재반적인 비용들을 그들이 n분의 1 해주었었으니까요.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싫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선택한 상황이었기에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기에 후회는 없어요. 동서도 자신이 선택한 삶이니 그 매짐도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부양하던지 아니면 자신의 남편을 선택하던지 어머니 집까지 명의 이전해서 가지고 가놓고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게 의문이긴 하지만 말이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